제3장 적분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2장에서는 미분법을 공부했다면 이제 미분의 역의 개념에 해당되는 적분은 어떻게 정의되고 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해서 그 차이점과 유사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먼저 부정적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부정적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두 함수 사이에 다음 같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f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했더니 어떤 새로운 함수가 나오겠죠. 도함수란 말은 유도돼서 얻어진 새로운 함수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즉 f'이라는 것은 f로부터 얻어지는 함수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대문자 f를 미분하는 함수가 새로운 뭔가가 있겠죠. 그 함수를 편의상 이렇게 소문자 fx라 놔보겠습니다. 즉 대문자 fx의 도함수가 소문자 fx였을 때 우리는 다음같이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문자 fx에다가 이렇게 s를 길게 늘려서 만든 수학 고유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 기호를 우리는 적분 기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자, 적분 기호인데요. 자, f의 도함수가 소문자 f였을 때 이 소문자 fs에다가 인테그랄 기호를 붙여서 dx를 하게 될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할 것이냐면은 즉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가 대문자 fx죠. 바로 대문자 fx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 이 식을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즉 이 함수의 부정적분은 수학교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할 것이고 그 결과는 오른쪽처럼 표현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면 c는 적분상수를 뜻합니다. 이 c는 적분상수라는 개념이에요. 이 대문자 fx하고 소문자 f 사이가 항상 이런 관계가 있을 때만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은 오른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요 함수, 적분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함수를 우리는 피적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약속한 거고요. 그래서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은 대문자 fx 플러스 c예요. 자, 이 정의로부터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을 미분한 것은 2x죠. 그래서 x의 제곱을 미분한 게 2x니까 그러면 요 2x의 부정적분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2x의 부정적분은 이렇게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하고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를 찾은 뒤에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몇 가지를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의 x승을 미분하면 a의 x승 lna가 되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 a의 x승 lna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이게 되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a의 x승 미분한 게 이와 같이 되니까 그래서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 플러스 c로 적분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부정적분을 구한다는 것은 곧 많은 함수의 도함수의 결과를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적분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sin x를 미분하면 cosine x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cosine x의 부정적분은 sin x 플러스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는 주어진 어떤 함수의 도함수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 선생님이 여러 함수들의 미분 결과를 꼭 외우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초월함수의 미분법,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이와 같은 것들을 암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미분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적분을 하려고 할 때도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적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적분 방법이랄까요?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요거를 좀 더 일반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즉 정리 312를 통해서 일반화 시켜볼 생각인데요. 자, n이 -1이 아닐 때 자, 우리는 xn승은 오른쪽처럼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방금 전에 했던 것을 일반화 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주어진 정리는 우리가 다음 같은 함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n이 -1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n 플러스
1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xn 플러스 1승. 자, 이 함수를 미분합니다. 자, 얘를 미분하면 xn승꼴 미분하는 것과 같죠. n 플러스 1 내려오죠.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1분의 1 서로 소거돼서 이제 앞에 거 다 지워졌고요. 지수에서 1 빠져나가니까 xn승 이와 같이 됩니다. 이 함수의 도함수가 이와 같이 되니까 부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인테그랄 x의 n승 dx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이거 미분한 게 이거니까 이거의 이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은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로 나온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부정적분의 정의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결과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찾아보니까 이런 공식이 얻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문들 많이 있겠죠. 조금 전에도 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n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3분의 2승이라 해볼까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죠. 그 n에다 1을 더해요. 여기다 1을 더하니까 3분의 3을 더하니까 3분의 2 더하기 3분의 3, 3분의 5 역수를 취하는 거죠. 그게 역수거든요. 3분의 5의 역수니까 5분의 3 이와 같이 되고 x에 그리고 얘하고 얘는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5분의 3의 역수니까 여기는 5분의 3이죠. 5분의 3의 역수니까 여기는 3분의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c예요. 이해됐죠? 자, 실제로 얘를 미분해 보세요. 미분하면 3분의 5 내려와서 지워지죠? 지수에서 1 빠져나니까 3분의 3을 빼니까 3분의 2승만 남습니다. 이거의 도함수가 이거일 때 이거의 부정적분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적분상수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C를 써야 돼요. 주관식 서술형 문제에서 부정적분거라고 했는데 C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얘를 붙였습니까 하면은 사실상 F를 미분해서 소문자 F가 되는 것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함수의 부정적분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보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F를 미분한 게 이거였을 때 여기다 상수를 더해보세요. 자, 합약을 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과 같죠. 대문자 F를 미분한 게 소문자 F라 했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상수 미분하면 제로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 이 함수를 미분해도 이게 되고 이 함수를 미분해도 이게 되니까 이거의 역도함수는 역도함수 또는 이제 부정적분이라 할 텐데요. 자, 바로 이렇게 더 일반적으로 요걸 미분해도 이게 나오지만 얘를 미분해도 이게 나오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요런 것을 표시한 겁니다. C는 그냥 말 그대로 임의의 상수예요. 1일 수도 있고 뭐 2나 3, 마이너스 5 아무나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의 부정적분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함수를 앞으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상수 C를 반드시 붙여야만 합니다. 자, 이제 정리의 312를 이해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서 n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모든 실수라도 상관없거든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이제 편리합니다. 루트 x 얼핏 보면 도대체 뭘 미분해서 이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걸 지수로 바꿔놓으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잖아요.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이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더해서 역수를 취합니다. 1을 더하면 2분의 2를 더한 꼴이니까 2분의 3 역수를 취하니까 3분의 2 x의 2분의 3승 플러스 c가 돼서 이렇게 근호가 들어있어도 적분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분의 1을 적분하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뭘 미분해서 이게 될지 잘 모를 듯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걸 지수로 바꿔놓으면 손쉽게 적분할 수 있습니다. x의 마이너스 2승과 같죠? x의 n승꼴입니다. 여기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역수를 취하니까 마이너스 1의 역수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x의 요거랑 항상 역수니까 마이너스 1의 역수를 취하니까 이거죠. 뭐 이거 다시 쓰면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고요. x의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부정적분은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xn승에서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우변이 된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n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번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nx를 미분해 봅니다. lnx를 미분하면 우리가 앞서 배웠었죠. 미분법에서 lnx를 미분하니까 x분의 1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 요 x분의 1을 적분합니다. 조금 전에 x의 적분의 1을 했지만은 이제 x분의 1을 적분하죠.
x분의 1을 적분하면 이거 미분한 게 이거였었으니까 x분의 1의 부정적분은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 lnx에다 플러스 c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함수를 적분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이거 잘 들여다보면 지수로 바꿔놓으면 x의 마이너스 1승을 적분하는 문제죠. x의 마이너스 1승을 적분하는 것이 곧 lnx 플러스 c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랑 이제 구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우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비교하면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n이 마이너스 1일 때 결국은 우변 lnx 플러스 c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 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공식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정리의 3, 1, 2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렇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리는 x의 n승을 적분한 문제를 다음같이 둘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경우는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이걸 쓰면 되겠군요. 그리고 만약에 n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러면 이제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lnx 플러스 c로 계산하겠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nx 플러스 c. 요 상수랑 요 상수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편의상 구별해서 표시하도록 하죠. 그냥 c를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 이미의 상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xn승에 관한 적분은 앞으로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중요한 적분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요약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뭐 당연히 진수 조건 때문에 절대값 붙였는데요. x가 양이 아니라면 당연히 양수가 된다는 조건 때문에 절대값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인데요. 사실 이렇게 미분해도 돼요. 즉 참고로 ln x의 절대값을 미분해도 여전히 x분의 1이 나옵니다. 즉 여기 진수 부분에 절대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미분할 때 여전히 x분의 1이에요. 실제로 둘로 나눠서 계산해 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죠. 자, lnx니까 결과적으로 lnx니까 만약에 x가 양수라면 그럼 lnx가 될 것이고 x가 음수라면 절대값을 씌워야 되잖아요.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양수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x를 쓸 수는 없어요. x가 음수니까 진수 조건을 만족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요. 자, x가 양수면 lnx가 되고 x가 음수면 ln-x가 돼요. 아시겠죠? 이건 모순 아닙니다. x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는 양수거든요.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자, 요걸 미분하는 것은 이미 계산했으니까 이번엔 얘를 미분해 봅시다.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ln-x에 대한 도함수입니다. 자, 그럼 진수의 역수에 진수 다시 미분하죠? 그러니까 x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lnx를 미분해도 x분의 1이고 ln-x를 미분해도 x분의 1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lnx의 절대값 미분해도 여전히 x분의 1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이기로 하고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책을 쓸 때 여기다 절대가 안 붙였다 한다면은 그냥 진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많은 대학 교재에서도 절대값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엄밀한 거는 절대값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충분히 이해됐죠? 이 x의 n승꼴을 적분하는 거는 쉬우면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도 이해하기 쉬운 정리입니다. 자, 우리는 ln fx, 자, 이제 여기 절대값을 붙여도 결과적으로 또 도함수의 결과가 똑같다 했었으니까 절대값 붙여서 설명할게요. ln fx를 미분하면 자, 우리가 합수함수 미분법으로부터 진수의 역수, 진수 다시 미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수의 역수 그리고 진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f'x예요. 왜냐면 ln 함수, 바깥 함수가 ln 함수고 안쪽 함수가 fx니까 바깥 함수를 미분해야 되는데 ln 함수를 미분하면 진수의 역수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쪽이 합성되어 있으니까 다시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ln fx를 미분한 게 f분의 f'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미분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의 부정적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물론 이거 진수 조건 만족해야 돼요. fx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걸 적분한 것은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거 적분 쓸모가 많은 적분 중에 하나예요. 역시 얘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분모에 여기 돼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앞으로 분수꼴의 적분을 하려고 할 때 분모 미분한 게 분자가 된다면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분모 미분한 게 분자가 된다면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뜻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꼴은 이제 다양하게 많은 예문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3승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에요. 자, 분모 미분한 것이 이렇게 되겠죠. 3x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꼴을 적분하시오라고 했을 때 분모 미분한 게 분자가 된다면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한다는 얘기예요.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중요한 적분 공식 중에 하나예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x의 3승 플러스 2x 플러스 1에 이렇게 돼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인테그랄, 자, 여기가 탄젠트 x가 되고요. 여기는 시컨트 x의 제곱이었더라 볼게요. 얼핏 보면 되게 복잡한데 라고 할지 몰라도요. 잘 보세요. 분수로 돼 있고요. 분모 미분한 게 분자가 됐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x의 제곱이에요. 분모 미분해서 분자된다는 얘기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꼴로 주어지는 아주 복잡한 모양을 우리가 분모 미분해서 분자되는 그런 형태가 돼준다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계산할 때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에 관한 적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미분편에서 초월함수의 미분법에서 삼각함수를 미분하는 거라든가 로그함수 미분하는 거 그리고 지수함수를 미분하는 것을 다 배웠었잖아요. 자,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합시다. EX승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거 미분해서 이거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부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자, 이거 미분해서 이거니까 이거의 부정적분은 요 함수에다가 C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EX승의 적분은 EX승 그리고 적분상수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AX승을 미분하는 것은 AX승을 미분하는 것은 AX승 LNA가 붙죠. 그래서 그게 여기 LNA가 붙는 게 싫으니까 여기다 LNA분의 2를 곱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 LNA분의 1이 그대로 있고요.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안 없어집니다. AX승 미분하면 AX승 LNA가 붙는데요. LNA, LNA분의 1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미분하면 정확하게 AX승만 남아요. 이 사실로부터 그러면 이거 미분해서 이게 됐으니까 그러면 EX승이 아니라 AX승을 적분하는 문제는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C를 붙이면 되겠군요. LNA분의 1 그리고 AX승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쓸모가 많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초월함수를 미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월함수를 적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인테그랄 EX승을 적분하시오라고 한다면 A가 2인 꼴이니까 ln 2분의 1 ln 2분의 1 그리고 EX승 플러스 C 이렇게 적분한다는 뜻이에요. 인테그랄 2에 만약에 x 뭐 이거 하나만 하겠죠. 그러면 어차피 자기 자신이 된다 했었으니까 다른 예문을 들어봅시다. 자, 이제 5는 하지 말고 그냥 할까요? 5의 x승을 적분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마찬가지예요. ln 5분의 1 그리고 5의 x승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공식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미분과 적분을 좀 더 수월하게 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미분법과 적분법은 셈법입니다. 셈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연산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큰 수를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대학교 과정의 수학 중에 가장 쓰임새가 많은 미적분학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미분 공식, 적분 공식을 마치 구구단 외우듯이 꼭 외워놓기 바랍니다.